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014년부터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미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국공립대나 일부 지방대학에서 등록금이 일정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대학 장학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학재단과 학생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측의 학생대표 배제에 항의 학생권리 장례식을 치른 한국외국어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학생 측 비상대책위원회의 조봉현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봉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외대 비상대책위 어떤 조직인지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다음에 네. 총학생회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기구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네. 조봉현 학생께서 지난해 총학생 회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지요? 이제 총학생회의 임기는 작년 12월 31일로 끝났고요. 네.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를 걸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절차를 받아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그랬는데 왜 무산된 거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무산이 됐고요. 네. 예,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총학생회장이 나올 때까지 일종의 임시로 한시적으로 그 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4월에 다시 뽑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총학생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때까지 학생 쪽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 측 대표를 맡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도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대학평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대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유독 이런 걸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올해 유독 학교 측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실 학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어떤 이유다라고 정확히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하고만 있는데 계속 대표성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를 삼고 있어서요. 예. 그 지난해나 그 전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시 조봉현 학생처럼 그 전년도에 학생회장을 하셨던 분이 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다른 단과대 학생회장 중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난해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교 측과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군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유신이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하고 맞고, 올해도 한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뭐 그래서 그제였죠? 24일. 예. 네. 어제 그 학생권리 장례식까지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이후에 뭐 상황이 좀 바뀌었는지요?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이제 별다른 통보가 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구했던 이제 대표성 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학생 즉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우선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회의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는데 대학평의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당장 등록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회의에 학생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기구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도 학교랑 세칙에 따라 다른데 네. 저희 학교는 아직 세칙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보통 학교 측 4명, 학생 측 4명, 그리고 외부 인사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 그러면 대학 재단 측하고 학생 측은 4대4 동수군요. 예. 그러면 학생 측 대표 4명은 모두 그 비대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이제 외대가 지금 캠퍼스가 이원화돼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서 2명, 서울에서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서울에 2명이 이번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글로벌 캠퍼스 측에서는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등심위가 27일에 열리죠?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열립니다. 네,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아마 파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할 수 있는 현재로서 학교 측에서 막지 않고 있는 그 다른 두 분은 월요일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선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같이 다 같이 한번 대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입장을 알지 못하고요. 예. 네. 자, 지금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외대가 서울 시내 사립대 중에서는 정말 낮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학기에 약 340만 원 정도가 등록금이 대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등록금이 낮다고는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외대의 문과대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올해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동결 내지는 인하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대학평의원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네. 그 예산안 자체가 3.8% 이제 법정으로 위해를 받지 않는 최고의 퍼센테이지를 적용한 액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상안을요? 예, 인상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교의 의중이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걸 예상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학생 대표 4명이 모두 빠지더라도 그 대학 측 4분하고 또 외부 인사 1분이 회의를 그냥 열 수도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10분의 3 이상의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등록금이라는 게 고지서가 나오고 걷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나중에 학생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네. 10분의 3, 그러니까 30%는 학생 중에, 학생 대표들 중에 30%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전체 10분의 3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분의 3,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3이 빠질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분의 7, 70% 이상이 충족되면 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가 참석을 하면 개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9명 중에서 7명만 참가를 하게 되면은 개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대표 지금 아직 입장을 모르는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되면 외부 인사까지 참석을 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회의가 열리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은 등록금을 대학이 인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하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이 인하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인하를 근데 하더라도 네. 지원금을 받는데 그 지원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중요한 건 장학금이라든지 이제 국가장학금 형태로 보통 지원이 가능한데 네. 장학금 형태라든지 아니면 교육역량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결국 다 써야 되는 돈이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대학이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랑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로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그런 힘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대학 반값 등록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게 되더라도 종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아진다고 여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학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있고요. 네. 그럼 대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기반으로 한 등록금 간접 인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입장인 건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인하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것이 그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등록금 자체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한국 물가나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 등록금이 한국은 정말 턱없이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렇게 미뤄봤을 때 그리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필요 수준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이 장학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인 수치를 낮춰서 다른 부분하고 동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장학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죠? 장학금은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일정 성적을 만족하면은 장학금이 지급을 하는데요. 소득분위 계층에 따라서 장학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소득분위라는 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는 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좀 제한적이겠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상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 상황은 어때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파행 소식이 들리던데. 예, 다른 학교도 지금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중에서 학생위원들이 퇴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전남대 그리고 이제 대학평위원회도 불가능했던 건 이화여대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끝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화여대 또 그 밖에도 동국대,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곳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대학 중에서 그 등록금을 동결 내지는 인상하려는 대학들이 많습니까? 우선 학교 측이 들고 오는 안을 보면 거의 다 인상안을 들고 오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게 거의 동결안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하는 학교는 뭐 예외적인가요?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2개 정도 학교가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학교 또한 인하율도 굉장히 미미한 수치로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국가 지원금을 통해서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없습니다. 네. 자, 어제 광화문에서 그 서울 지역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이 열렸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 외대는 총학생회가 없잖아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어제 그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안에서 장례식 진행 때문에 참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 시내 일단 수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등록금에 관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 등심이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강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비대위를 배제한 채로 7명이 성원이 되면은 통과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등심위에 대해서 파행되는 게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네. 지금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뤄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세칙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할 거고요. 네. 이제 대외적으로는 다른 대학들과 함께 이제 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방안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 반값 등록금 문제가 큰 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계기가 대학생들의 도심 집회 또 학내에서 요즘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집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뭐 여당 당사에도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우선은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등록금에 관련해서 많은 대학들이 좀 소규모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네. 지금 이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이상의 대학생들의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가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큰 호응을 얻었고 지금도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대학생들이 사실 이 등록금 문제 하나만으로도 안녕 못하죠. 맞습니다. 네, 계속 힘내주시고요. 예. 네, 오늘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가에서 부상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외대 비대위원장 조봉현 학생이었습니다.